그냥 어차피 카메라 돌아가는 거고, 강사님, 저는 강사님 강연을 듣고 제가 딱 느껴진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 강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부모님의 억압에서 이제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제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저는 우리 선생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저희 부모님도 약간 그렇게 억압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4년 정도 이제 부모님 되게 말해도 다 쉽고 무시하고 그랬었거든요. 쉽다. 예,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 이해하고 그렇긴 한데 그걸 애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본인은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 억압에서 좀 뒤로 물러나시던가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 벌려놓고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벗어난 것 같아요. 그건 강압적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무지 뭐 이렇게 서서히 안 되니까 그냥 네. 우리 대학생분이 그냥 빡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본인 성의 성주가 되셨나요? 네, 지금은 제 꿈은 제가 찾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사님 강의 듣다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싫어도 왜 카톡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남자가 20살 넘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실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연한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버지 얘기 나오니까 분위기가 그냥 많이 다운되네요. 다운. Deep down in my heart. 근데 저는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자기의 성을 갖되 거기에서 반드시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다. 그러하니 아버지에게 내 땅을 달라고만 계속 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아버지가 저 친구에게 땅을 줘야 되겠다고 서서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땅을 주세요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8시에 일어났으면 6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뭐라도 해야죠. 그거 자체가 언어고 그게 가장 강력하게 아버지에게 어필되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입술의 언어를 별로 효과로 보지 못해요. 밑바닥에 언어를 치지 않으면 입술의 언어는 가까운 사이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가까운 사이에게서는 행위로 언어를 보여야죠. 그 가장 강력한 건 돈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아들이 어느 날 일어나서 아침에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아요. 밤에 막 또 삐삐 그런 건 아니다. 밤에 세일즈, 밤에 술 세일즈 하고, 막 라이터 켜고 막 술 세일즈 하고, 막 여성 고객 유치하고 막 이런 일 했어. 그럼 아버지가 그걸 봐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늦잠 자고, 뭐 집 방도 정리도 안 하면서 뭐 포프리쇼 들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뒤로 가셔야 된다. 아버지가 앞에서 나를 찍는 거 아니냐? 아버지, 저도 들었어요 포프리쇼. 뭐, 그 강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산대요. 아버지 뭐 하셔야 되겠어요? 뭐 맨날 몸에 좋은 거나 드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호로자식. 아주 후려자식.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만 욕먹이고. 그러니까 몸으로 해라, 몸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아이가 이제 독립된 신생 국가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추천할게요. 네, 우리 앞에 우리 여성분.
저는 필라테스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그 체형 교정 필라테스라고 그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광고가 될 만한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밝게 살았고요. 거의 10년 넘게 지금 직원을 데리고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날개를 펴고 뭔가를 해내기를 바라고 뒤에서 바라봐 줬었는데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았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배신을 할 건지? 하고 간 사람들한테 할 제가 너무 배신을 크게 받아서 아직도 그게 상처가 있는데 음. 그럴 경우에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소를 하실 건지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선생님이라면 그 낙가무라 모자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선생님의 그 뷰티풀함을 낙가무라 상이 가린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절대적 어떤 이론이 아니라 뒤에서 바라봐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뒤에서 바라봐 주려면 이 사람이 주도적이어야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도적이지 않으면 바라보면 얘네들은 지금 막 지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나와야 되겠죠. 이 사람 내가 주도적 정신이 없고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른다면 내가 나와서 이걸 정리를 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 내가 주도적인 그 마음이 생겼는데 계속 그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프리쇼에서 예를 들면 저는 뭘 막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뒤로 빠져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사장님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의 그 사상 체질을 안 거죠. 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랬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걸 안 하셨을걸요. 근데 오히려 사장님은 이제 직원분들에게는 막 뭘 하신다고요. 엄청.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또 그건 사장님에게 보면서 사장님 조금만 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조금만 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좀 허리 같은 직원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장님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그 직원분들을 디프레스를 좀 덜 하시죠. 직원분들 맞나요? 아니 여전히 디프레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게 있는 거죠. 직원이 느끼는 거랑 오너가 느끼는 거랑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필라테스도 결국은 깨어진 균형을 찾아주는 도움 아니겠습니까? 뭔가 너무 기울어진 그것을 찾아주려고, 바른 곳으로 찾아주려고 하는 그것이겠죠. 그러한 것인 것처럼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영의 필라테스를 해라. 사람 몸의 필라테스 말고 경영학의 필라테스. 이쪽이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뭔가 지금 선생님이 좀 솔루션을 제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근데 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와버리면 안 된다고요. 전에 이렇게 했다고 너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가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형추를 하나씩 이렇게 하시겠죠. 필라테스도 이렇게 살살. 갑자기 또 너무 센 거 하면 확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러면 남에 있는 악함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경영자가 어리버리하면 직원의 악함을 꺼낼 수 있어요. 경영자가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나쁜 게 있었죠. 근데 그 나쁜 게 안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건 경영자 잘못이기도 한데요. 마냥 걔네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런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원망하지 마라. 이것도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 잘못됐다고 막 나를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몸 잘못했으면 몸을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최종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나의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아우 너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가 2번이나 걸리니 멍충아. 병원비도 많이 들고 몸도 세게 아프고 휠체어 탔는데 사람들이 강의해달라고 해서 휠체어 타서 강의하고 멍충. 아우 아무튼 멍충이야.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좋은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선생님이 실수했던 선생님을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너무 탁 이렇게 막 왜 그렇게 했니? 네가 잘못하니까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들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일본 그 친일파처럼 막 지금 그 의상에 여기에 빨간 띠만 두르고 이거 저 산발이 하나만 하면 죽창처럼 하면은 그 완전 나카무라거든요. 형사계 이게 종로경찰서. 교수님 제가 네.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들이 딱 그런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였어요? 되게 사람이 세진 것 같다고.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절대 센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되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그 모자는 언제부터 썼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알고 싶어요. 자, 저희 아버지랑 커플 모자예요. 아버지도 아. 이런 모자를 좋아하셔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즐겨 쓰면서 아빠랑도 이렇게 모자 쓰고 사진도 잘 찍고 하고 있어요. 아빠 만날 때만 쓰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세진 게 아니라 얼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얼고 충격을 받고 그게 남이 보기엔 세 보이는 건데 사실 센 건 아니죠. 나는 얼었던 거죠. 굳어버린 거고. 너무나 큰 그게 오니까 내가 살려고 얼어!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는데 그나마 항상 뒤에서 저를 보듬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밝게 아직도 잘 일을 하고 있고 좀 더 성장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 명동에 그런 모자 많이 팔거든요. 여기 끝나고 명동 가서 아버지 되게 그 체크 모자 있어요. 닥스에 가서 팔아요. 네. 체크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싸요. 좋아요. 그래서 사서 아버지 딱 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의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선생님 하시는 게 재활이잖아요. 재활. 근데 인생은 계속 살다가 보면 부러지고 재활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거 환자 할 때만 이렇게 내쉬시고 뱉으시고, 자 회원님 내쉬고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시고요. 담배 끊으시고요. 자 내쉬고 뱉으시고, 그때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 영혼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일단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다 토해내는 게 좋은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네. 교수님 앞에서 네. 얘기를 하고 네. 많은 분들 앞에서 좀 창피하지만 이렇게 울고 나니까 정말 후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는 게 정말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울어서 망하지 않는데요. 못 울면 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슬픈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보시기도 추천드려요. 저는 음악 좀 들어요. 네. 음악 들으면 눈물이 막 나는 음악이 있어요, 저한테. 뭐 싸이의 나팔바지라든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바지 장난 아니죠 지금. 바지 별로예요? 예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처음으로 제주를 떠나서 서울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저에게 영감을 준 음악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막 나요. 내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도 눈물이 나고, 내가 그때는 조그만한 거에도 되게 고마워하고 막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또 이제 변했다고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근데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의 수증기가 따뜻한 기운을 만났을 때 몸 밖으로 내리는 비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죠? 아세요? 그냥 제가 했습니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운다는 건 좋은 거죠. 서러워서 우는 거 말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그 누군가를 너무 다른 외부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그 외부에 있는 인물이 나를 알아주는 거 좋은데요.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럼 위험해져요. 여러분도 위험해지고 그 사람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리스펙트를 하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 많이 저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강연 듣고 좋으셨으면 반드시 저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한테 꼭 돈을 써서 뭘 해보셔라. 하다못해 뭐 월드비전 아예 뭐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해보시고, 아니면 주변에 뭐 그럴 만한 사람 있으면 돈을 꼭 써보셔라. 절대 말만 듣고 돈 안 쓰면 안 된다. 말 듣고 꼭 좋아졌으면 주변에 무언가를 해보셔라.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좋은 일이 또 생기거든요. 내면에도 좋은 일이 생기시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일이 웬만하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여러분 이거 입장료도 안 받는 거예요. 자기를 더 순수하게 하고 싶으니까. 제가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받아서 반띵 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받아서 사장님이야 회사 크게 해서 돈 얼마 안 되겠지만 난 줘라. 반띵 하자. 뭐가 나쁘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3시간 동안 강의 듣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돈 얼마 받아서 그거 뭐 어디 쓰냐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진정성 있는 사연 쓰신 분들 채택하고, 그리고 이거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돈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만 좋은 사람 되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글쎄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좋은 일이 생기셨으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보일 겁니다. 저 말고요. 그 누군가에게 아주 조그맣게라도 뭔가 액션을 취해 보시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삶이 실험적으로 연결되어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더 재미있게 안 들리시던 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친구고 그게 도반입니다. 같이 길을 걸어서 서로 통하는 재미.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서로 통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3분이 갑자기 그냥 꼭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 9월에 삶을 접으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2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집 교사고 하나는 작가예요. 어린이집 교사 특성상 항상 웃는 얼굴로 뭐 짜증내는 표정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교사를 대하는 학부모들의 그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CCTV, 간단하게 그냥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결국은 마음에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교사들은 그게 규칙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학기를 마치고 네가 맡은 아이들은 반드시 월반을 시키고 퇴사를 하는 거. 근데 그거를 깼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게 듣기가 싫으니까 그냥 놓자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잠겨 있더라고요. 열어놓지 않고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오면서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유튜브에서 마음의 감정 근육을 키워라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너무나 많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원인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게 유년 시절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선을 그어놓고 저희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결손 과정이 자라다 보니 올바르게 행동해라. 어긋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한테 위로받지 않고 제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저를 더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견디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감사해요. 누구한테도 감사합니다. 기대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전에 이제 선생님 아마 지금 30대신가요? 아니요, 20대? 40대. 아, 40대. 자, 잘했죠? 저도 40대니까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이혼한 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아주 스페셜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혼한 집에서 자란 애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뭘 행동을 잘못하면 저 엄마 없이 자란 애가 저 아빠 없이 자란 애가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잘해야 된다. 그런 말 듣고 자라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무언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남자를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학기를 끝마쳐야 되는 것이 그 학사에 뭐 신뢰가 되지 않는 거지만 내가 너무나 사정이 생겨서 그만둘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 내가 그러한 것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이제 나의 존재는 아주 쓸모가 없고 좀 정리되어야 할 물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겨지는 오류적 프레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만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거잖아요. 사각 프레임이면 이 모든 사물을 이 사각 안으로 담아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프레임,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세상에 프레임이 없으란 얘기냐? 그렇지 않죠. 근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도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도 그렇게 버려버린다고요. 너 왜 그 프레임 안에서 존재하지 못하니? 응?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프레임이죠. 사회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만 나도 내 가까운 사람부터 심지어 내가 사회를 볼 때도 그렇게 봐버리겠죠. 그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학년을 마쳐야 되지만 학기를 마쳐야 되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한 거는 그쪽에게 내가 미안한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냥 내가 좀 미안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미안함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나도 어제 기분 나빠서 오늘 그만두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막 어제 나 기분 나빠. 원장님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너무 짜요짜요도 많이 안 주고 완전 짜증나 그냥.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정 기간 선생님이 계속 참으시면서 뭘 했을 테니까.
8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본인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실수해도 그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일이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또 우리가 살다가 이별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엇나갈까 봐 우리 여성분의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런 말을 하는 건 사실 기죽은 아이를 더 기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수용해 주는 느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부모가 왜 못하는 것 같냐면 부모도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도 마음에 힘이 없거나 이런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자기도 자기 부모에게 들은 말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토요일 이 마지막 시간, 이제 시간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힘나시는 거 하십시오. 일단 명동에 가서 뭘 사십시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고, 캘빈 클라인 사고, 저를 위해서 주지 마시고 자기 빤스들 입으십시오. 저는 빤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집중하는 거 하시고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관대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꾸 엄마니까 이거 해라, 아빠니까 이거 해라 그런 말처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좋으면 가장 좋은 모유를, 마음의 모유를 자기 주변에게 수유하겠죠. 뭐. 감사합니다. 꼭 잘 사셔서 나중에 선생님 겪었던 그 마음을 책으로 잘 담아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 홀 마음에 드세요? 네. 사줄 분 있어요? 제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능력 되시는 분은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삶에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겨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봄을 기다리는 의미의 겨울이 아니라 이 겨울이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매우 춥죠. 그러하니 히트텍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얇은 패딩이라도 입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다면 강연도 한번 들으시고 책도 한번 보시고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기도도 하시고 절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